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 차관 물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복지부 장차관, 특히 박민수 차관은 꼭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이렇게 의세 발언을 해서 의사들을 등 돌리게 했고요. 최근엔 직접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않아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박 차관 경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경질을 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2026년 의대 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건 정부와 여야 모두 좋다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박 차관이 자리를 지키는 한 논의는 공회전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영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가선 위원장님은 처음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박민수 차관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무리를 빚었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발언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돼서 여러분들 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환자 스스로 중증이나 경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급적 국민들께 요청드린 거는 응급실을 불가피하게 가게 되더라도 좀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먼저 좀 방문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렸던 건데 좀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네,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게 사과인지 여부는 뭐 따져볼 부분이지만 일단 입장을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이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들도 같은 내용의 촉구를 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다 제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당 구성원이 부르는데도 안 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사람조차 설득할 용기가 없고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설득합니까? 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연들이 싸워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김윤영 의원님. 네. 대통령실은 경질 요구, 경질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일축해버렸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이죠.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응급의료체제 유지 두 개를 다 동시에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현안이 많은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내 입장이 다른 이유는 지금 이 의료 대란 현실이 워낙 심각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질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질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당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경질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고 그 경질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당내에서 별다른 목소리가 안 나온 걸 봤을 때 당 내부의 입장은 현재 경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여론은 어쨌든 경질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박민수 차관의 경질 없이는 의료계에서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재신임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강대강 대치가 풀릴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지가 좀 생겨야 될 텐데 지금 대통령의 저 발언도 갈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장차관 교체를 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는요. 지난번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요. 최혜병 사건 때도 그랬고요. 책임자가 책임을 지면 누가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겠냐. 이런 인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저는 대화의 여지, 물꼬가 트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이 당연히 자신의 어떤 입장과 태도를 뒤로 한참 물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관, 차관 중에 일단은 차관은 당장 물러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차관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의사 단체와 이런 데들이 협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사여야 되겠죠. 예. 다만 장관은 전 전제를 좀 놓고 나중에 물러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중에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좀 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여야, 의, 정 이 네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제 1번, 2번이 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3번도 삐걱대다가 결국엔 국민들 앞에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선에서부터 이미 변화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의사 단체를 공격하고 또 국민들께 있어서 굉장히 이 정말 보건복지부 차관이 맞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의 발언이 맞나, 경증과 중증 이거를 환자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이거 대화의 물꼬 트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그런데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도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지금 박민수 차관 경질 문제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협의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박민수 차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면 지금 뭐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 제로 베이스의 말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 강대강, 의료계와 대통령실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협의체를 통해서 정당하게 저희가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면 단순하게 진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저는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야당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야당이 포함됨으로써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그 대표성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의료계에서도 더 이상 대화를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줄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저는 이제 야당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정치적 수사나 비난이 아니라 야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도 들어와서 여야 의정이 함께 논의한다면 충분히 출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민주당도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오늘 밝혔고요. 그래서 의료계가 동참을 한다면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다만 개혁신당에서 오늘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거든요. 허은하 대표는 금쪽이 대통령 한 분이 감당 못할 일을 벌여놓아서 사태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졌다.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무슨 협의체를 만드느니 호들갑을 떠는데 기차는 이미 떠났다라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의 입장을 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이 협의체 잘 될 것 같습니까? 협의체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지금 정부, 의료계와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의료계한테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여당 대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나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의료계가 그동안 코로나 때 그렇게 고생하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윤 정부 들어가지고 무슨 이익 집단 카르텔로 매도되고 규정돼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당하다가 그래 이제 회의 나와. 그럼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의료계를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똑같아야 됩니다. 도움을 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의료인들에게 저렇게 매도를 하고 무슨 이익 집단처럼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대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으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라. 저 같으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부가 이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그 책임자 경질 이런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대통령께서 이 너무 성급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여야의 정협의체는 의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겠죠. 지금 의료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70대 남성의 경우에는 대형 버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등 부상을 당했는데 16곳에서 수용 거부를 당했고요. 청주에서 강원도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은 한 달치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40곳에서 수용 거부가 됐고 보호자 병원 이송도 포기가 된 상황입니다. 한가선 위원님,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그래도 좀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아질지 아닐지는 함께 협의를 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협의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렀는지를 돌이켜보면 결국은 의료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울 때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그런 시기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아무리 의료개혁의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참여의식이 없이 이 모든 혼란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사들에 대한 야속함을 넘어 어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가 잘못했네, 의사가 잘못했네 하면서 서로에 대한 탓만 하거나 이걸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어떻게 잘 봉합해서 시민들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4일 전에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 대통령실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의료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이해관계자, 당사자 집단은 바로 일반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지만 그럴수록 여당, 야당, 의사,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이 사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개혁을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충분한 숙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영상도 띄웠거든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기야말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네, 이동학 의원님. 일단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은 동참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 같은데 이 협의체가 박찬대 원내대표도
애초에 좀 제안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네, 벌써 이틀 전이죠.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비판하고 좋은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상태만으로는 대통령이나 어떤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지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지금 정부가 가진 역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요. 기존의 대통령의 태도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야당인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조차도 그냥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더 이상 이러한 태도로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힘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실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이 과정을 좀 잘 협의체를 처음부터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가면서 한 발 한 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 조언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압수수색하듯이 압박하듯이 그리고 의사를 의세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일단 이 사달이 났잖아요. 국민들이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장을 떠나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전국 응급실에 580여 명의 뭐죠? 전공의. 네, 전공의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7월 달에 55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실 자체가 응급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 여야 의정이 어차피 만들어진 김에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진짜 그 협의체에서 숙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급한 건 급한 대로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병원 정상화 이것부터 먼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죠. 일단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7%로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는 20%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 이유들을 세세히 따져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에서 두 번째로 꼽힌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예요. 그런데 부정평가에서 첫 번째로 꼽힌 이유도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김인영 의원님 그리고 김성일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이 그 결과를 보고 왜 이제껏 여야가 24년 동안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을 외면했는지 의료개혁을 외면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 보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긍정 부정이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 수치로 봤을 때는 부정 여론이 긍정보다 3배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모수를 1000명으로 봤었을 때는 3배 정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의대 정원 의료개혁 자체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쉽게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지지율이나 저런 국민적 여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얘기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했던 거니까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르기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의료개혁을 먼저 시작했다는 점에서에 대한 만큼은 조금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야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도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급한 위기를 타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전체적인 모수를 보면 부정평가가 더 높다. 하지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의대 정원 증가시켜라. 근데 이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숫자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도 심해지고 의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필수 의료 관련한 의사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국민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 파업으로 도로 점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 개혁의 방향성은 괜찮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어설픕니다.
우리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요.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요, 노동계와 의료계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거기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와도 대화가 안 된다고 국회 개원식도 안 와버려요. 심지어는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검사일 때는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대통령이요, 자신이 옳다는 것만 생각하고 하면 그건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꼬여버린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대화의 시작은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전 이 대화의 진정성을 정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가선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의 문자 메시지가 어제 공개가 돼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떤 시각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 보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절망감을 직간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께서는 수술은 원래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 잘 부탁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명을 접하고도 시민들 사이에서 비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분이 특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탁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자를 아무렇지 않게 본회의장에서 꺼내들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시민들은 결국 의료 내란이라는 거대한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 등은 우리들 뿐이구나. 우리는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고래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생사마저도 우선 처리가 되는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해명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앞뒤 맥락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예. 이것이 정말 특정인에 대한 의료 청탁으로 밝혀진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동학 의원님, 지금 민주당도 윤리위 제소를 검토 중이고 부정 청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한가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것은 권익위에서도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에까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병원 시스템 자체가요. 지금 수십 명의 예를 들면 1시간만 응급실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뺑뺑이를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한 현실에서 여당의 이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사롭게 일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 당연히 국민적 공분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당 최고위원들한테 응급실 급한 사람들은 이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대소사를 보시는 여당의 최고위원 분께서 너무나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지금 상황이 정부 여당의 의료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내서 국민들의 마음의 여유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저런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고 특히나 지금 의료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저 공부는 훨씬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수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유영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넘어가죠. 일단 인요한 의원의 어제 있었던 일은 시기상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인요한 의원의 설명과 해명대로 충분히 불법적인 청탁은 없었고 절차대로 진행된 수술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정도 제시한 거다. 그렇게 설명해서 장내에서도 현재 인요한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지금 일단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